화상의 가장 확실한 증상은 바로 엄청난 통증. 여기 얼마나 아픈데. 하지만 통증은 없지만 증상은 심각한 화상도 있다. 그것이 오늘 소개할 위험한 화상. 통증 없는 화상. 바로 겨울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저온 화상. 저온 화상이라는 건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이 그런 따뜻한 어떤 방바닥이나 이런 곳에 닿는 부위에 어떤 게 발생하는 화상을 일컫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매트 같은 거. 근데 그게 붕불 뜨는 방식. 위를 물리치는 데는 뭐 뜨끈한 온돌이 최고. 왼살 나면 쓰러지죠. 지진다고 하죠, 지진다고. 옛날에 많이 들었어. 하지만 온돌에서 등을 대어본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저온 화상.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화상의 범위 자체가 일반 화상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을 수가 있고 면적도 넓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의 어떤 심각도는 더 높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저온 화상의 상처 부위. 붉은 홍반이 생기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 내부 조직까지 깊고 넓게 손상된 것이다. 또한 저온 화상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열 매트나 찜질팩에 장시간 근육이 눌리게 되면 근육에서 칼륨 성분이 녹아 혈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부정맥을 유발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심장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온 화상을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따로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 저온 화상이 더 위험한 사람은 고혈압 환자다. 무슨 소리? 당뇨 환자다. 과연 누구일까요? 자, 반반의 확률입니다. 저온 화상은 위험한 것이지만 유난히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야! 모두 당뇨입니까? 왜 당뇨병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왜 피가 왜 끝까지 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왜 이런 왜 발끝이나 뭐 이런 데 좀 이렇게 절이잖아. 예, 큰일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더 그 끝까지 전달이 안 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온 화상이라는 것도 처음 하신 분들 네, 계실 처음 거예요. 알죠. 근데 저온 화상이 위험한데 어떤 환자에게 더 위험할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 중 저온 화상이 더 위험한 사람. 정답은 바로 당뇨 환자. 당뇨 환자가 저온 화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뇨가 만성적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신경이 특히 말초신경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특히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의 범위가 훨씬 더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넓어질 수가 있겠죠. 느끼한다는 감각이 무뎌지니까. 이것은 실제 조교기에서 저온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받은 당뇨 환자의 발. 장난 아니다. 못 느끼는구나. 이처럼 당뇨 환자들은 피부가 뜨거운 곳에 닿아도 그 열을 감지하지 못해 심각한 화상 사고를 당하기 쉽다. 때문에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기의 타이머를 맞추고 또한 사용 전 미리 온도를 체크하자. 이 밖에도 어떤 사람들이 저온 화상을 주의해야 할까? 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술을 많이 드신 분들, 또 한 가지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잠을 오랫동안 못 주무셔서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이 저온 화상이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온 화상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그 원인. 저온 화상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생활용품 4가지를 선정.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무엇일지 온도를 재봤다. 뜨거워요. 첫 번째 후보,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조교기.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해본 조교기의 최대 온도는 42.2도씨. 그렇구나. 저 뜨거운데 42도면. 두 번째 후보, 현대인의 필수품 노트북. 노트북의 최대 온도는 49.2도씨. 조교기보다 높아요. 케빈. 세 번째 후보, 대표적인 난방기기 온열 매트. 이것의 최대 온도는 41.2도씨. 오히려 아닌 게 더 무섭네. 마지막 후보, 근육통엔 이게 최고 찜질팩. 이것의 최대 온도는 무려 52.2도씨. 세상에. 아니 저건 이 4가지 용품은 모두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40도 이상.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한 6시간 정도의 어떤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일단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 중엔 증기화상의 위험이 높은 용품들이 많은데 스팀. 증기화상 부상자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 그 이유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뽀얀 증기를 손으로 만지고 싶어 하기 때문. 오, 큰일 나지. 그렇다면 증기가 나오는 물건 얼마나 위험할까? 좀 많이 위험하지. 대표적인 위험용품 100도 가까이 가지 밥솥의 않나? 증기 온도를 재봤더니 무려 똑같이 끓는 100도씨. 증기인데. 그 외에도 스팀 다리미의 증기 70도씨, 전기 주전자 94도씨, 스팀 청소기 97도씨로 대단히 위험한 온도. 증기 화상 같은 경우는 다른 화상에 비해서 일단 노출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2도 이상의 어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화상처럼 장기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혈관과 근육 손상이 아주 쉽게 동반되기 때문에 일단 증기 화상은 상당히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처럼 증기화상을 입게 되면 내 아이의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순간의 방심으로 화상을 입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속한 응급처치. 화상은 일단 현장에서의 처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후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화상을 치료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영구적인 어떤 그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 처치를 반드시 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럼 화상 응급처치 이렇게 하면 된다. 첫 번째 방법. 차가운 팩으로 화상 부위를 찜질해 열기를 식혀준다. 두 번째 방법. 4도씨의 물에 화상 부위를 담그고 열기를 식혀주거나 2차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도 좋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것은 어떨까? 쫄깃한 물에 의해서 화상을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이 방법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몸통 부위나 얼굴 부위 화상인 경우에 특히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체온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위별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주. 이런 경우 있어. 소주는 알코올이 2차 감염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금지. 하면 안 됩니다. 얼음으로 문지르는 것도 혈관 수축, 염증 발생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금지. 얼음으로 바로 하는 건 안 돼요. 자, 열감을 식혔다면 소염제를 발라 염증을 억제하고 항생제를 복용해 2차 감염을 막으면 된다. 소염제를 발로. 만약 상처 부위가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약을 선택하자. 그렇지 않으면 피부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응급처치가 끝났다면 이제 화상 부위를 잘 관리해 2차 감염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화상 부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화상 부위를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허허, 뭔 소리?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자, 화상 치료 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정답은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아니 도대체 왜? 요즘에 수분 드레싱 제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피딱지 같은 것이 발생될